선생님들 오늘 또 오랫동안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그냥 써먹을 유튜브 특강을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요, 조율법이에요. 항상 이 특강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묘하게도 특강을 찍는 것은 좀 중요하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 안 나오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얘가 나오면 저희가 좀 곤란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자꾸 찍고 있어요. 16세기 대위법이 2009년도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과연 얘가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제가 계속해서 수업을 하는 게 선생님들께 좀 무리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일단 찍어놨고요. 이 조율법 역시도 개념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해마다 여기서부터 제가 수업을 시작을 하면 시간은 너무 많이 걸리고 올해는 한번 나와주려나 하고 기다려보면 그건 또 아니었고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냥 다 같이 보십시다 라고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물리학자 같은 분들이 보신다면 저를 저렇게 날림으로 가르치면 어떡해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수학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엉성해 보이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16세기 대위법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가 이 조율법을 보는 건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이 조율 방법에 각각의 문제점들이 쌓여서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해결 방안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시험 결국은요. 이 시험은 저희 임용고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 교육대학원 입시 이런 때 그냥 팁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그 교육대학원 입시는 항상 좀 이런 문제들이 예상 문제에도 있었고 실제로 출제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차원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셔야 될 텐데. 자, 조율법은요. 사실 깊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해요. 실제로 조율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가지 조율법뿐만 아니라 뭐 철학자들의 이름이 더 가서 붙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조율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가장 대표적인 조율법들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일단 저희가 크게 조율법 이야기할 때는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요. 먼저 처음에는 피타고라스 조율법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순정률이라는 거 조율법을 말을 해요. 그리고 률이라고도 쓰고 율이라고도 쓰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오락가락 하면서 쓰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율이나 률 중에 하나가 완전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고쳐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로 평균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하거든요. 근데 사실 순정률에서 평균율이 됐다라고 저희 그냥 쉽게 말해왔는데 많은 음악학자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너무 크게 도약을 해버리는 거다. 내용을 확 뛰어넘어서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순정률과 평균율 사이에 꽤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것들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어넣었던 조율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중천음률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가온음률이라고도 부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중전음률이요. 평균율로 오해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히 얘는 좀 다른 조율 방법이었고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번호가 붙을 거예요. 피타고라스 조율법이 1번, 순정률이 2번, 중전음률이 3번, 평균율이 4번 이렇게 번호가 붙여질 거고 일단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막 분수 쓰고 루트 씌우고 이적분 같은 소리 하고 막 뭐가 몇 제곱이 어떻다느니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것도 뭐랄까 공부를 해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해요. 그러나 저 역시도 해마다 이때쯤 돼서 한 번씩 공부를 해서 그냥 눈앞에서 큰 착오 없이 풀어드리는 정도이지 이게 저한테 아주 능수능란하게 꽉 잡혀있는 지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해야만 하는 지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수학자도 물리학자도 아니고 음향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냥 제가 아는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정도만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가 아마 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피타고라스 조율법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조율법이에요. 피타고라스는 기원 전 6세기 정도 살았던 사람인데 뭐 전자계산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이런 계산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로 정교한 계산을 통해 조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피타고라스는 우리가 고대 그리스의 음향학자, 음악 이론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피타고라스가 갖고 있는 이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음정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세상이 모두 다 수의 비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수의 비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옥타브부터 적어놨는데요. 선생님들 우리 동음 1도는요. 똑같은 길이의 비를 가진 현이 두 개가 울리면 1도가 될 겁니다. 특별히 두 개의 현 사이에 두께나 뭐에 문제가 있지 않다면, 똑같은 길이의 현이 땅 하고 울렸다면 둘은 같은 음을 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1대1일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비가 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피타고라스가 어느 대장간 앞을 지나가다가 망치 두 개가 내는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들의 무게를 쟀더니 1대2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옛날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어쨌든 그게 무게가 1대2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걔들은 아마도 옥타브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피타고라스의 귀에 낮은 도 높은 도 뭐 상관없죠. 딴딴딴딴 이런 소리가 나는 두 개의 망치 소리가 나는 게 굉장히 아름답게 들렸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음이 길면 길이도 깁니다. 음이 길면 길이도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1대2라고 이야기를 하면 길이가 긴 2에 해당하는 애가 낮은 음이고요. 1에 해당하는 애가 높은 음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께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린 바로 이것을 3분 손익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현의 길이를 셋으로 나누고 거기에 3분의 2만큼의 지점을 누르고 3분의 2 되는 지점을 눌러서 소리를 내보면 완전 5도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비에서 생기는 관계는 3분의 2의 관계가 완전 5도 위의 관계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는요, 이것을 배음열로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배음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도, 그 다음에 그 옥타브 위의 도는 1대2의 관계가 생기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옥타브 다음 음에서 나오는 배음열 여기는요. 2대3의 관계가 생기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생기는 네 번째 음은 바로 앞에 있는 솔하고 그 다음 도 사이에는 완전 사도 관계가 생기는데 3대4의 관계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첫 번째 제일 낮은 음으로부터 두 옥타브 위에 있는 도는 4분의 1 길이의 관계가 생기고 4분의 1 길이의 관계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옥타브 2위에 해당하는 옥타브하고 보시면은 한 옥타브이기 때문에 2분의 1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이상은 안 봐도 됩니다. 피타고라스율에서. 왜? 피타고라스는 지금 보시는 이 관계, 옥타브 5도, 4도, 옥타브 5도, 4도의 정수비의 간단한 정수비만으로 음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배음열 이 다음에 나오는 도도, 솔, 도미, 솔, 시 플랫하고 올라가는 이거는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적어도 피타고라스 유열에서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피타고라스 율도
똑같이 배음열로 만들어지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배음열을 정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순정률이고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것은 물론 배음열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배음열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간단한 음정비 완전 1도, 완전 8도, 완전 5도, 완전 4도 요 관계만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냥 피타고라스율을 이해하시는 걸로 더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음정 간격을 다 만들 수가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피타고라스는 먼저 이 음정 간격을 가지고 한 옥타브 안에 들어있는 온음계, 7음계에 필요한 음들을 모두 다 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아까 본 거랑 조금 다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아까 여기 보여드린 건 얘들의 비례관계가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네, 비례관계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드리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선생님들 지금 마침 저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저도 여기서부터 같이 시작을 해볼 겁니다. 저 피타고라스 음률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해서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3분의 2의 관계가 성립을 한다고 하는 완전 5도 위의 음을 하나 만듭니다. 다시 3분의 2의 관계가 생긴다고 하는 요거를 5도 위로 올려서 그려보는 것이죠. 자, 3분의 2의 관계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저거를 중국에서 만들었던 3분 손익의 원리에 따라서 다시 3분의 4만큼 길이를 더해 갖고 밑으로 내리는 과정을 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면은 안 합니다. 그걸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랄까 이거는 제가 저희 철학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동양의 철학은 음양의 조화 같은 걸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으면 한번 내려온다. 저 이거 국악하시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올라가면 한번 내려오고 음양의 조화를 굉장히 강조하지만 서양은 일단 한쪽 방향으로 향해서 논리를 전개시키고 거기에 대한 반대를 찾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 정반합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그게 적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내려가는 거를 일단 고집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완전 5도 위로 올라가 보는 겁니다. 도, 솔, 레, 라, 그 다음에 미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솔, 시까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그럼 도, 솔, 레, 라, 미, 시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엔 파샵, 도샵, 솔샵, 레샵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은요.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서 12개의 음을 일단 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옥타브 안에 들어가 있는 7개의 음만 구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다 올라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찾기 좋으시게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도레미 파가 없고요. 솔이 있고 라가 있고 시가 있어요. 파를 찾기 위해 올라가는 방법을 쓰실 수도 있어요. 올라가는 방법을 찾으셔서 파를 찾기 위해서 시, 파샵, 도샵, 솔샵, 레샵 하는 식으로 해서 올라가서 미샵쯤 찾으시면 파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멀리 갈 필요가 없고요. 지금 한 옥타브 안에 있는 음을 만들기 위해 우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왜 꼭 도에서만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셔가지고요. 도, 라, 파 밑으로 내려와도 되죠. 이렇게 돌아와도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파를 만들어서 여기다 파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작업은 뭐냐 하면은요. 먼저 레 여기로 데려오기 위해서 옥타브 아래로 내리자 라는 것이죠. 옥타브 아래로 내리자 이런 거요. 미도 여기 있는 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 레, 미
여기 있는 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몇 옥타브 내려야 되나요? 하나, 두 옥타브 내리면 되겠죠? 네, 그래서 두 옥타브를 내려주자. 그러면 두 옥타브를 내리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길이로 말씀을 드릴게요. 길이로 말씀을 드리면 두 옥타브를 내리기 위해서는 한 옥타브는 2배, 두 옥타브는 4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길이를 내려주는 겁니다. 파를 한 옥타브 위로 올려서 정리를 해주기 위해 여기 솔 앞에다가 갖다 놓기 위해서는 소리를 2배로 올려야 될 테니까 길이를 절반으로 만들면 됩니다. 길이를 절반으로 만들고요. 솔, 그 다음에 라를 이 자리로, 시를 1위로 이렇게 내려서 한 옥타브 안에다가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7개의 음으로 만들어진 옥타브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오른쪽에 있는 8대9, 8대9, 243대 256, 8대9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관계들은요. 바로 저기에 있는 옥타브로 크게 큼직큼직 벌려져 있었던 저 간격들을요. 한 옥타브 안에다 만들면서 생긴 비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지? 왜 8대9지? 라고 하시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여기를 놓고 시작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를 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도에서 레까지. 나 도에서 레까지 음정 간격을 좀 알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에서 레까지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도에서 레까지, 도에서 솔로 갔다가 솔에서 레로 가.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레로 옥타브를 내려 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내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럼요 선생님들 어떻게 하냐? 선생님들 제가 먼저 위에 지금 숫자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먼저 하는 거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도에서 솔까지 가기 위해서는 길이의 비가 3분의 2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3분의 2만큼을 줄일 겁니다. 곱하기 거기다 다시 한번 3분의 2만큼 길이를 줄여. 이렇게 줄이죠. 그 다음에 야 근데 옥타브가 너무 높지? 한 옥타브 위로 올라가 있어. 한 옥타브 아래로 소리를 내려볼까? 그럼 어떻게 해요? 길이를 2배로 늘리면 됩니다. 길이를 2배로 늘린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3, 2 곱하기 2 곱하기 9분의 8의 관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9분의 8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 이것을 길이의 비라고 적을 겁니다. 현의 길이의 비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들, 우리가 현의 길이의 비가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왜? 3분 손익 때도 써먹고 그래가지고 현의 길이에 비해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9분의 8이라는 길이가 되게 편해요. 9분의 8이라는 길이가 굉장히 편합니다. 예를 들면 도의 길이가 9라면 레는 걔보다 소리가 높잖아요. 소리가 높으면 길이가 짧겠죠. 예, 그러니까 자 도가 9cm야. 그러면 레는 8cm야. 요렇게요. 괜찮으세요? 도는 9cm야. 레는 8cm야. 왜? 길이가 짧아져야 소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9분의 8을 구하시는 게 3분 손익에서 원리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셨어요. 근데 서양의 조율법 이야기할 적에는요. 이걸 뭘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많이 하냐면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말해요. 진동비를 가지고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동비는요. 길이의 역수를 취하게 됩니다. 주파수는 길이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짧아지면요. 소리가 더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죠. 저희가 3분의 2라고 하면 길이는 줄었는데요. 주파수는 그거보다 역수로 커지게 됩니다. 주파수는 2분의 3이 되고요. 곱하기.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 되면서 저희는 이것을 8분의 9라고 계산해서 적게 되죠. 이것이 음정이 갖고 있는 음정의 비율, 주파수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표에서 C음을 1만큼의 길이라고 했을 때 D음이 8분의 9만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8분의 9만큼이다. 괜찮으세요? 예, 8분의 9만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지금 이 길이는 9분의 8만큼이지만 진동수의 비는 반대의 역수를 취해서 8분의 9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느냐 하면 당연히 얘가 얘보다 소리가 크죠? 8분의 9는 1보다 큰 숫자잖아요. 음정이 높으니까요. 저희가 1초에 얼만큼의 숫자가 움직이느냐, 얼만큼의 파형이 움직이느냐를 주파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보다 레가 높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들 그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에서 미를 구하는 건 그럼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요. 레에서 미를 구하는 방법도 같습니다. 레에서 라를 구하고 미를 구한 다음에 다시 옥타브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하고 미 자체의 간격은 길이로는 9분의 8, 그 다음에 진동 비로는 8분의 9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진동 비로는 8분의 9, 그 다음에 길이로는 9분의 8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어디를 좀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요, 좀 골치 아픈 애가 남았거든요. 그 골치 아픈 애가 어디 있느냐? 바로 미하고 파 사이. 얘가 지금 아주 골치 아픈 애가 될 것 같아요. 미하고 파 사이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걔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하고 파 사이 구하는 방법? 그걸 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미하고 파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면은 잘 구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미하고 파는 그냥 바로 옆에 있는 반음이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반음을 구하는 방법이 왜 이렇게 복잡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 일은 간단합니다. 왜? 피타고라스는 1도, 4도, 5도, 8도의 원리 외에 다른 원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하고 파는 저 가까이 붙어 있는 아이들이지만 미에서 파로 가는 과정은 굉장히 멉니다. 먼저 미에서 라를 한번 떨어뜨렸다가 라에서 레로 다시 한번 옥타브 아래로 5도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올라갔기 때문에 길이의 비가 2분의 3이었던 반면에 이번엔 내려오기 때문에 길이의 비가 아니라 진동비가요.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3분의 2 선생님도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쓰는 건 되게 음정비입니다. 길이의 비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파란색으로 지금 음정비가 3분의 2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길이의 비는 반대로 2분의 3 하면서 길이가 길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한 옥타브를 올라가 줍니다. 한 옥타브를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한 옥타브가 올라가면 길이는 2분의 1이 되겠지만 진동비는 2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미, 라, 레 하면서 다시 올라갔다가 솔 하면서 다시 올라갔다가 도, 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우리가 미라는 출발점에서 파라는 도착점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미에서 파로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미에서 파로 넘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에서 파로 바로 넘어가지를 못하게 되어버렸으니 미에서 파로 바로 넘어가지 못하게 되어버렸으니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관계를 만들어내게 되었더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이 관계들을 미에서 파로 가는 간격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미에서 파로 가는 간격, 미에서 파로 가는 간격을 보셨습니다. 몇 분의 몇이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243분의 256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243분의 256. 예,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음정관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파하고 솔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라고 이야기하면 장이도 관계가 지금 도에서 레까지 가는 거 한번 만들어 보셨고 레에서 미까지 가는 거 한번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래서 파에서 솔로 가는 관계가 8분의 9라는 것 별로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솔에서 라로 가는 관계가 8분의 9의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것도 오케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에서 시로 가는 관계도 8분의 9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또 어디냐면 시에서 도로 가는 관계예요. 시에서 도로 가는 관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에서 도로 가는 관계가 또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또 도로 가는 관계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요. 다시 시에서 미에서 라로 내려갔다 옥타브 올라갔다가 다시 레에서 솔로 올라갔다가 또 옥타브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착점에 시에서 도로 만날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까 아까 미에서 파로 만든 관계와 시에서 도로 만드는 방법이 똑같게 만들어지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243분의 256이라고 하는 숫자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선생님들께서 표 1과 표 2를 놓고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표 1도 있고 표 2도 있고 그런데 도대체 표 1과 표 2는 어떤 관계이지? 라고 하시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 1부터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표 1은요. 이를테면 도에서 도가 1이라고 할 때 거기다가 8분의 9만큼을 곱하면 레가 나와. 이렇게요. 그리고 거기다가 8분의 9만큼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음정간격은 파란색으로 써드린다고 했으니까요. 8분의 9만큼 곱하면 64분의 81이 나와.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구해보시면은 아, 여기서 이렇게 접근이 된다고 라고 하면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미에서 파로 가는 것은 미가 64분의 81이라고 하는 음정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어떻게 할까요? 243분의 256을 한번 곱해볼까요? 이렇게 곱하시면은 제가 지금 답을 알고 꾸며서 쓰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81을 3번 곱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파에 해당하는 음정비가 3분의 4가 될 텐데요. 선생님들 파에 해당하는 음정비가 3분의 4라는 거는 저희가 굳이 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가능해요. 계산하지 않아도 원래 맞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계산이 맞네요. 파에서 솔로 가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파에서 솔로 가는 간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파에서 솔로 가는 건 여기다 다시 원래 얘네들은 8분의 9만큼 떨어져 있어.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3의 관계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아닌 게 아니라 도에서 솔까지는, 그죠? 원래 도에서 솔까지는 어떻게 돼요? 도에서 솔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솔까지는 3분의 2 길이, 주파수로는 2분의 3만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관계지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솔에서 라까지 다시 8분의 9만큼 곱하면 이 숫자 나올 거고요. 라에서 시까지도 8분의 9만큼 곱하면 이 숫자가 나올 거고요. 또 시에서 도까지 이제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243분의 256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곱해주면 2라는 숫자가 딱 떨어지게 나오면서 수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피타고라스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 상태가 될 겁니다. C가 1이라는 진동비를 가질 때 2에 해당하는 진동비를 갖고 있는 한 옥타브 위에 C, 한 옥타브 위에 C. 선생님들 제가 지금 1이라고 말하고 2라고 말한 거에다가나 뭐 100Hz, 200Hz를 쓰셔도 상관없고 200Hz, 400Hz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비율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C가 1이라고 할 때 음정 비상 한 옥타브 위에 있는 애는 2배의 음정비를 갖게 되죠. 옥타브니까. 그 안에 이런 숫자 관계가 성립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음정 관계가 계산상으로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 드리는 프린트에는 제가 여기 숫자는 조금 고쳐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보다는 다음 표에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표 2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표 2에서는요. 숫자를 너무 헷갈리게 적어놔서 이걸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표 2는 아까 저희가 1에서부터 시작해서 2까지 가는 옥타브만큼 해서 곱하면서 숫자를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음정비이다. 그러니까 도에서 미까지는 이만큼이고 모에서 모까지는 이만큼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드렸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도에서 레까지, 레에서 미까지, 미에서 파까지, 파에서 솔까지 이렇게 해서 드렸어요. 아까 이 표는 같이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C하고 D 사이에 음정 비율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C가 1이고 한 옥타브 위에가 2다라고 지금 칸을 만들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해져서 저도 나름대로 어떻게 표를 만들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두 표를 분리시키는 방법밖에는 결국 못 쓰게 됐는데요. 표 1에서는 1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곱해나가면서 각각의 음정 간격이 얼마나 수적으로 논리적인가를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표는 도에서 레까지 8분의 9, 레에서 미까지 8분의 9, 미에서 파까지 243분의 256이라고 하는 우리가 앞에서 수치를 통해서 계산을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밑에 있는 숫자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율대로 조율을 하면 요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아직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센트라고 부르는 단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센트라는 단위는요. 19세기 학자였던 앨리스라는 사람이 고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왜 피타고라스 설명하는데 19세기 학자가 필요하지? 라고 하면서 보신다면은 조율법을 비교하는 데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 조율법을 비교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피아노는 평균율로 조율을 해요. 평균율이라고 하는 조율법으로 조율을 하는데 그 피아노의 한 옥타브를 12개의 반음이 있다고 하고 그 12칸으로 보는 거죠. 도에서 도샵 사이, 도샵에서 레 사이, 레에서 레샵 사이를 모두 다가 똑같은 간격으로 나눠서 평균율이에요. 그럼 지금 저희는요. 도에서 레까지가 레에서 미까지 하고 간격이 같아요. 도에서 도샵까지 하고 도샵에서 레까지도 간격이 같고요. 그러면 도에서 도샵까지를 100센트라는 기준으로 말해요. 100센트. 그러면 도에서 레까지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200센트.
도에서 미 플랫까지 혹은 레샵까지 300센트, 도에서 미까지 400센트, 도에서 파까지 500센트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한 옥타브를 다 합치면 1200센트가 되도록 합니다. 근데 피타고라스 율대로 하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율대로 조율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5도 위로 올라가, 5도 위로 올라가, 5도 위로 올라가, 파가 없어 5도 아래로 내려가. 그리고 다시 한 옥타브 안에다 몰아넣기 위해서 2배 해봐, 반으로 줄여봐, 이런 식으로 해서 옥타브를 해갖고 다 만들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딱 만들어놨는데 이들이 간격이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도에서 레까지는 204센트.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게 204센트인 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왜? 8분의 9였으니까. 8분의 9로 매겨졌던 오름 간격들은 모두 204센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04센트가 된 사이에 243분의 256으로 계산이 되었던 미파하고 시도 사이는 90센트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90센트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것만 보셔도 피타고라스 율은 이라고 하시면서 얘는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런 게 문제 아닐까요? 도에서 솔까지, 솔에서 도까지 옥타브, 옥타브와 5도와 4도까지는 수학적으로 너무나 계산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조율법이 맞습니다. 아주 제대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계산할 때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요. 곱해보면 그 숫자가 딱 나오고요. 아마 피타고라스와 그의 제자들은 이걸 추론해내면서 거의 희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조율을 맡아놓고 나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에서 레 사이가 204센트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레 사이는 말입니다. 어찌됐든 두 개의 반음이 합쳐져서 온음이 만들어집니다. 두 개의 반음이 합쳐져서 온음이 만들어지는데 반음의 간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미파하고 시도 사이가 90센트였어요. 그러면 이 조율법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90센트짜리 반음도 있고 114센트짜리 반음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반음의 간격이 어떤 애는 90센트이고 어떤 애는 24센트가 큰 114센트라고 한다면 얘들은 노래 부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주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24센트가 그렇게 대단한 차이일까? 라고 하면 들릴 만한 차이예요. 100센트는 반음입니다. 반음의 4분의 1만큼이 틀립니다. 이 정도라면 전문가들은 귀로 잡아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반음의 4분의 1에 해당할 만한 24센트의 오류가 반음의 간격을 만들다 보니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피타고라스의 문제점, 피타고라스 조율의 문제점을 사람들은 피타고라스 컴마라는 것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고요. 자, 피타고라스 컴마가 우뚝선 피타고라스 조율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 말고도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음의 간격이 다르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시면 조율법으로서의 문제점이 나오는데 림마와 아포토메 이런 말 모르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유튜브로 나가는 거에다 이렇게 뭐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니까 림마와 아포토메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바꿔서 림마는요 조그만 작은 좁은 반음이에요. 아포토메는 넓은 반음이에요. 넓은 반음이고요. 림마하고 아포토메라는 단어를 똑 떨어지게 알고 있는 음대 졸업생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작은 반음과 큰 반음이 존재할 수 있고 그들 간의 음정 간격이 24센트나 되기 때문에 반음 간의 간격이 달라서 이들이 고른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음정 간격이 다르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 림마를 구하는 방법,
아포토메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몇 도에서 몇 도에서 몇 도를 돌아 몇 도에서 몇 도에서 몇 도를 돌아 이렇게 했던 거를 다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저희 그러지 말고 예 여기 미파하고 시도 보니까 90센트네. 90센트인데 앞에 오는 간격은 204센트니까 204센트에서 90센트를 빼보면 114센트가 나오니까 얘들은 114센트짜리 반음도 있을 수 있고 90센트짜리 반음도 있을 수 있네. 이건 좀 조율을 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반음을 구사를 할 때 이를테면 선생님들께서 바이올린을 하는데 넓은 반음과 좁은 반음을 짚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근데 이런 조율법을 왜 쓰죠? 라고 말씀을 하시면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6세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적어도 이 조율법은요. 고대 음악을 이해하거나 중세 음악 정도의 음역에서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음역이 좁은 음악들 그리고 뭐 기악 반주가 별로 없었던 음악들 그냥 그런 음악들이라면 이들의 문제점 때문에 조율이 흐트러지거나 할 만한 문제가 생겼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워낙 중세까지의 우리 음악을 보시면 음악 실기보다 음악 이론이 더 중요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무지쿠스, 음악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이론가, 철학자들이었어서 되려 이게 숫자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었을 때 맞는 것이 더 어찌 보면 희열을 느낄 일이었지 여기서 생기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조율법을 고쳐야 돼 라고 생각을 할 만큼의 문제점들은 특별히 짚어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몰랐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문제를 지적한 사람들도 이미 그 당시에 나왔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문제 별로 안 유명한 큰 반음과 작은 반음의 음정 그 간격이 차이가 24센트가 생기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명한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요? 피타고라스 컴마입니다. 피타고라스 컴마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아닐까 싶은데요. 피타고라스 컴마는 말 그대로 이런 원리를 따라갑니다. 선생님들께 뭐 어디서 시작을 해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긋고요. 8VB를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8VB 그러니까 한 옥타브 아래 그러면 도, 솔 여기까지 한 옥타브 아래 그 다음에 5도 위로 다시 라 별로 부질없는 일일 거예요. 워낙 많이 올라가야 돼서 5도씩 올라갈 겁니다. 오, 도, 솔, 레, 라, 미, 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도, 솔, 레, 라, 미, 시 그 다음에 파샵, 도샵, 솔샵, 시레, 레샵, 레샵, 미, 솔, 라샵, 파도, 솔, 레, 라샵. 자, 그 다음에 미샵, C샵 하고 올라갈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들 여기서부터 라샵으로 내려놓고요. 요거를 8VA를 붙여서 올려놓을게요. 라샵, 미샵, 라, 도, 미, 솔, 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라, 도, 미, 솔, 시 요렇게요. 저 지금 뭐 했냐면은요. 저 밑에 있는 도부터 시작해서 도, 솔, 레, 라, 미, 시 파샵, 도샵, 솔샵, 레샵, 라샵,
미샵, 시샵. 아까 파를 갖다가 도 밑으로 해서 한 이유가 이제 눈에 보이시죠? 저기 끝에서 두 번째 미샵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저거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래쪽에 있는 파 데리고 와서 한 옥타브에 있는 음들 만들어 보았어요. 우리가 요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도와 같은 도에 해당하는 C샵, 임영동음으로 같은 이 음을 다시 한 바퀴 돌아서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요렇게 해서 한 바퀴 구해서 다시 돌아서 우리가 구하면 도가 구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선생님들 혹시 집에 저기 조율하시는 선생님들 오신 적 있으시면 보셨나요? 조율하시는 선생님들 처음에 주로 A음 갖고 많이 조율하시니까 A음을 옥타브 정도로 이렇게 땅 쳐보세요. 그러시다가 뭐 되게 옥타브 정도는 집들 다 맞거든요. 근데 두 옥타브 정도 땡 하고 쳐보시면은 약간 안 맞으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조율 많이 하시는데요. 조율의 원리가 뭐냐 하면 수업 시간에 했는데 맥놀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맥놀이. 예, 맥놀이라고 하는 건 음정이 비슷한 애들이 음정 간격이 그러니까 주파수가 비슷한 애들이 동시에 땅 하고 울리면은요. 얘들의 이 주파수 비슷한 음파가 서로 지나치면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비슷한 애들일수록 더 이렇게 서로 탁 간섭을 일으키는데 그 간섭을 일으키는 부분이 확 부풀어 오르면서 음파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그 도드라지게 틀리는 음정을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가까운 데서 나는 불협화가 훨씬 더 도드라지게 소리가 찌글찌글하게 들린다라고 해서 맥놀이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맥놀이가 안 생기고 완벽하게 얘들이 깨끗한 소리가 나려면 말 그대로 옥타브 차이가 나면은 1대2가 되면 되고 1대4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정말 동음이 된다 그러면 1대1로 딱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계산을 해볼 거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신 걸로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번을 얼만큼씩 올라가느냐 하면 숫자 음정비상 2분의 3만큼씩 12번 곱해서 올라갔어요. 12번을 곱해서 올라갔거든요. 말 되세요? 12번 곱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이렇게 해서 12번을 갔어요. 그러면 오케이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12번 그거를 자 가물가물한 고등학교 때의 기억을 더듬는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서부터 선생님들께서 조금 헷갈리시기는 할 텐데 하나씩 따지면서 내려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올 거냐면 저음에서 처음까지 옥타브가 도대체 몇 옥타브가 올라왔는지 그래서 원 옥타브로 돌린다고요. 원 옥타브로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선생님들 밑에서부터 C샵이 들어간 한 옥타브 이건 제가 안 할게요. 그냥 선생님들. 그래서 몇 옥타브가 내려와야 되냐면 7 옥타브가 내려와야 됩니다. 7 옥타브가 내려와야 되고요. 그럼 7 옥타브가 내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길이로는 2배가 7번이 돼야 되는 거고요. 진동비로는 2분의 1이 7번 돼야 돼요. 1분의 1이 7번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해진 결과가 곱하기 해갖고 쭉쭉쭉쭉 해서 계산이 나오면 딱 1 이러고 떨어지면 완벽한 거예요. 1 이러고 떨어지면 너 올라가서 C샵인데 너 원래 도잖아. 네 도가 7 옥타브를 다시 내려와서 땅 하고 올리면 그게 1로 숫자가 딱 맞아서 떨어지면 이 두 개의 음이 동음이 돼서 전혀 맥놀이가 일어나지 않고 땅 하고 똑같은 음으로 울리게 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직접 우리가 현을 잘라가지고 해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수학으로 계산을 해도 이미 되지 않는 계산이에요. 선생님들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2에다가 12승해서 3에다가 12승하고 곱해가지고 2분의 1에다가 7승을 하면 절대로 1이 될 수가 없어요. 1이 될 수가 없어요. 계산합니다. 이렇게요. 계산을 했더니요. 아주 참혹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1.013624 한데 저게요. 그냥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계속 나오는 숫자예요. 뭐라 그러더라. 순환소수는 같은 자리가 계속 반복되는 건데 무한소수라고 부르던가요? 무한소수 형태로 계속해서 안 맞아요. 73분의 74로 되고요. 계산을 하면 1.0136이라는 비율이 나오게 돼요. 아주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1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에서 우리가 수학적인 논리로 이야기를 한다면 B샵은, C샵은 C음하고 같은 음음과 같은 주파수로 맞춰져야 되지만 얘들 사이에선 틀림없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 오도를 거듭해서 얻어진 B샵 음이 실제 C보다 높은 음이 만들어지면서 두 음의 P가 1이 되지 않는 현상, 피타고라스 컴마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1이 되지 않으면서 얼만큼의 오차가 나는가 한 24센트 정도 나거든요. 24센트 정도 나는 그 차이를 피타고라스 컴마라고도 부릅니다. 피타고라스 컴마가 뭐야? 라고 하면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완전 오도를 거듭했으면 이론상 B샵은 C음과 동일해야 하지만 이들은 동일한 비율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고요. 피타고라스 컴마는 그 차이에서 생기는 24센트 정도의 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명동원 관계가 되지 않는다.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논리적으로는 맞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관계를 계산을 했더니 24센트 정도가 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선생님들,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느냐, 이 복잡한 계산을 하는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약간 주먹구구 계산이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약간 주먹구구 계산이 가능한 것은 어떤 계산이냐면요. 아까 보셨던 표 2 좀 한번 봐주실까요? 살짝 주먹구구 계산을 좀 보여드릴게요. 살짝 주먹구구 계산은 어떻게 주먹구구 계산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지금 보시면 204, 90, 204 이 간격이 도부터 솔까지의 간격이에요. 204, 90 간격을 다 더하면요. 702센트가 돼요. 702센트가 됩니다. 702센트가 됩니다. 선생님들, 평균율은요. 실제로 평균율은 원칙대로 한다면 모든 음의 간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도까지 옥타브, 도에서 두 옥타브 위, 도에서 세 옥타브 위 간격이 모두 똑같도록 조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율은 그렇게 되질 않는 거죠. 3분의 2만큼씩 달라지니까요. 자, 선생님들, 그럼 이쪽도 숫자 한번 더 해보시겠습니까? 700이죠. 얼만큼 차이가 납니까? 평균율로 잡으면 700입니다. 완전 오도 간격이 700입니다. 근데 피타고라스율은 702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전 5도를 올라갈 때마다 2센트 정도씩 오류가 나면서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죠? 완전 5도가 날 때마다 2센트씩 조금씩 찌그러지면서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12번을 올라갔어요. 그게 곱해지면 총 얼마? 24센트만큼씩 벌어졌을 거다라는 거예요. 차곡차곡 2센트 정도씩 오류가 났던 것이 모여서 24센트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기는 합니다만 두 번째 방법은 좀 모양이 빠집니다. 아무리 빠져도. 근데 우리 시험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일단 정의를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정의를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다른 땡땡 컴마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땡땡 컴마하고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피타고라스 컴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순정률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피타고라스 율의 조율 방법상 완전 5도씩 거듭해서 올라가면 B샵, C샵이라고 하는 음이 C음하고 똑같아져야 되는데 B샵음을 옥타브를 내렸을 때 C하고 오류가 생긴다. C하고 완전히 1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명동음이 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좋은 표현이겠죠? 이명동음이 되지 않는다. 약 24센트 정도의 오류가 생긴다. 이것을 피타고라스 컴마라고 한다 정도만 설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완전 5도 거듭해서 B샵 C음과 이명동음이 되지 않는다. 둘의 B는 1대1이 되지 않는다. 뭐라고 쓰셔도 상관없지만 네, 그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피타고라스 조율 방법의 문제이고 선생님들께서 교육대학원 같은 데서는 요거 시험 가끔 보셔요. 예,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면 서양음악 이론책의 첫 페이지거든요, 이게. 근데 잘들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저도 제가 뭐 교양 수업 같은 거를 할 때도 그렇고 음대 학생들 가지고도 이론을 가르칠 때도 이걸 수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왜? 수학이니까. 너무 싫어할까 봐. 뭐 이런 거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혹시 피타고라스 컴마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유 뭐 그런 이야기였어 라고 하는 정도 좀 봐주세요. 대학원 뭐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그냥 한번 혹시 정말 어느 교수님께서 뭐랄까요 원칙대로 너희가 이론을 한다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막 이러시면은 진짜 우리한테 되게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요 정도는 한번 봐줄까라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번 있는데요. 신토닉 컴마예요. 이 신토닉 컴마는 사실은 순정률을 아셔야 얘기가 되기는 해요. 신토닉 컴마는 순정률을 아셔야 되는데 순정률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잠깐만요, 선생님들. 저희가 저는 어디다가 그려서 보여드리는 게 선생님들 보시기가 좋을까요? 그냥 여기를 좀 볼까요? 선생님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배음열 악보 보고 계십니까? 네, 배음열 악보 찾으셨죠? 예, 이 배음열 악보에서 지금 선생님들 4번하고 5번 사이 좀 한번 봐주세요. 아까 우리는 이건 안 쳤어요. 왜? 피타고라스 율은 1, 2, 3, 4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1, 2, 3, 4만 있으면 충분한데 이번에는 여기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4번 음하고 5번 음. 4번 음하고 5번 음. 그러면 얘들은 길이의 비로는 5분의 4. 그 다음에 그냥 비로는 4분의 음정 비로는 4분의 5의 관계가 성립이 될 거예요. 4분의 5. 자, 그런데요. 신토닉 컴마는 뭐냐 하면은요. 선생님들 얘가 배음열인데요. 배음열로 순정률을 만들어요. 다시요. 배음열로 순정률을 만듭니다. 순정률에서는요. 저 4분의 5 관계에 있는 장삼도를 굉장히 좋은 음정으로 봐요. 실제로 순정률에서 잡아놓은 4분의 5의 저 음정 간격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들리는 장삼도라고 말해요. 괜찮으시지요? 네. 순정률에서 잡아놓은 4분의 5 간격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상적인 간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4분의 5 가지고 왔습니다. 일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분의 5 순정률의 장삼도는 우리가 들었을 때 훨씬 더 좋은 이상적인 음정 간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까 계산했던 거 기억하세요, 선생님들? 장삼도 음정 간격 말입니다.
8분의 9 곱하기 8분의 9를 하니까 64분의 81이라는 숫자가 장삼도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64분의 81로 되어 있는 피타고라스 율의 장삼도와 4분의 5로 되어 있는 순정률의 장삼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게 비교를 하죠? 64분의 80이라고 4분의 5를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해? 라고 하시면 뭐 별거 없죠. 뭐 곱하기 16 해주시면은 분모가 같아지잖아요. 분모가 같아지니까 이렇게 하면 64분의 80이 됩니다. 이거 하나도 안 이상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나는 산수는 쥐약이야 하시지 마시고 이랬더니 말입니다. 이쪽은 64분의 81, 이쪽은 64분의 80이 됩니다. 소리는 이쪽이 듣기가 더 좋다라는 것이죠. 이쪽 소리가 더 듣기가 좋대요. 얼만큼의 차이가 나느냐 하면 64분의 1만큼의 비율상, 음정비상 64분의 1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64분의 1만큼의 차이가 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센트로 계산을 해보았더니 이쪽은 408인 거 이해 가시죠? 아까 보신 대로 204 더하기 204고요. 순정률은 아직 안 했으니까 386입니다. 이 간격이 386입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순정률의 음정 간격이 훨씬 더 좋게 들립니다. 순정률의 음정이 훨씬 더 좋게 들립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율의 음정 간격 408보다 순정률의 386이 더 이상적으로 들려서 신토닉 컴마는 뭘 계산해서가 아니고요. 피타고라스 율의 장삼도와 순정률의 장삼도를 비교했을 때 22센트 정도가 나고요. 피타고라스 율의 장삼도보다 순정률의 장삼도가 더 듣기 좋기 때문에 신토닉 컴마는 그 22센트만큼의 차이가 별로 듣기 좋은 음정 간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신토닉 컴마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순정률의 장삼도가 훨씬 더 이상적인 울림인데 22센트가 더 큰 피타고라스 율의 장삼도가 가지고 있는 그 차이 22센트만큼의 차이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피타고라스 율입니다. 피타고라스 율이 제일 어렵습니다. 피타고라스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선생님들께서 제일 문제가 덜 하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교육대학원 기출문제를 봤을 때 피타고라스 컴마, 신토닉 컴마 뒤에 나올 건데요. 디디머스 컴마라고 있거든요. 요거 3개가 시험에 나오더군요. 교육대학원 시험에. 어떻게들 시험을 치르시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벌써 2개를 해결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거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정률은 장3도의 울림도 좋고요. 장6도의 울림도 좋습니다. 근데 장6도도 피타고라스 장6도하고 순정 장6도 사이에 그만큼의 음정 간격이 생깁니다. 여기도 다시 22센트의 간격이 생기는데요. 그건 그냥 뭐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게 피타고라스 율입니다. 다음 순정률로 좀 가보겠습니다. 순정률은요. 르네상스 시대서부터 많이 사용이 됐던 조율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악사를 곁들여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정률은 르네상스 시대에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차원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성악음악들이 모테트라든지 미사라든지 이런 음악들이 있어요. 얘들이 이 주류를 이루는 음악들 보시면 대부분 무반주, 합창 내지는 중창곡들이에요. 무반주로 사람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가장 이상적인 조율 방법이 순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순정률의 자연스러운 울림을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해서 지금도 평균율인 시대 이 시대에도 열심히 순정률을 애용하고 계시는 지휘자분들이 계실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외치는 순정률, 그 좋다고 하는 순정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요.
우리가 배음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음이 땡 하고 울리면 그 음에서부터 정말로 자연스럽게 울리는 가까운 음정관계가 자연스럽게 배음의 관계로 울리게 되고 거기서 얻어지는 음정관계를 가지고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배음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소리를 울려보면 그 가까운 주파수에 있는 음들이 사라락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피타고라스 율에서도 자연스럽게 나는 소리로 1대2, 2대3, 3대4 같은 음들을 사용을 했지만 실제로 순정율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장3도와 단3도로 이루어진 장3화음에 의한 다시요. 장3도와 단3도로 이루어진 장3화음의 음정 간격을 봅니다. 즉 앞에 옥타브 5도, 4도 그건 피타고라스 악파 쓰실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음정 간격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선생님들 앞에 설명 잔뜩 나오는데요. 그냥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앞에 도도, 솔도 버리고 버린다? 좀 이상한 표현인가요? 여기요. 도미솔. 장3도와 단3도로 이루어진 장3화음이라고 얘기한 자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죠? 장3도와 단3도로 이루어진 장3화음 자리가 지금 선생님들 보고 계시는 저 자리에서 딱 생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음정 간격의 비를 보시면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하면은요. 4대, 5대, 6의 관계가 생기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도하고 미하고 솔의 관계가 4대, 5대, 6의 관계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들 앞에 피타고라스보다 조금 더 수학이 필요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좀 한번 와봐 주세요.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얘가 도예요. 한 옥타브 위에 도가 2에 해당하는 숫자였잖아요. 2. 예. 그러면 되려다 헷갈리실려나? 원래 2분의 3에 해당하는 비를 갖고 있는 애가 솔이었던 거 기억하세요? 솔. 이렇게 돼요. 근데 아까 4대 5대 6이라고 그랬잖아요. 4대 5대 6. 나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1은 4분의 4. 미는 4분의 5. 솔은 4분의 6.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4대 5대 6이 나와요. 네. 2분의 3에다가 각각 2만 곱해 주시면 4대 5대 6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미솔 관계는 1대 4분의 5대 2분의 3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게 도대체 어디 가서 쓰지? 라고 하면 여기 데려오시면 되죠. 1대 찾으셨을까요? 네. 4분의 5대 2분의 3 요렇게요. 걔들은 괜찮은데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은요. 먼저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솔부터 시작해 볼게요. 솔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솔, 시, 레를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솔, 시, 레.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솔, 시, 레. 얘들이 장3화음이 되잖아요. 솔, 시, 레가 4대 5대 6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솔은 우리가 2분의 3이라고 구해놨지 않습니까? 여기 말입니다. 2분의 3, 솔. 근데 얘들이 4대 5대 6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4대 5대 6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4대 5대 6의 관계를 실제로 계산을 해서 요걸 4로 잡고요. 4로 잡고 5에 해당하는 숫자를 넣고 그거에 해당하는 숫자에다가 또 6에 해당하는 숫자를 4대 5대 6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면 이거는 선생님들 8분의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돼요.
8분의 12, 8분의 15, 8분의 몇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4대 5대 6이니까 8분의 18 이렇게 하시면은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4대 5대 6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만드시면 돼요. 괜찮으실까요? 나중에 저 옥타브 위에 있는 레를 다시 옥타브 아래로만 계산해서 내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음은 또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시면은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데려와 보세요. 어떻게 데려올 거냐 하면요, 도미솔을 구하면서 높은 도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길이를 알고 있거든요. 이 도요. 얘가 2예요. 2. 그러면 파라도 이렇게 해요. 파라도. 높은 도가 2잖아요. 이 2에 4대 5대 6 이렇게 4대 5대 6, 4대 5대 6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니까 2가 6에 해당하는 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파는 3분의 4, 라는 3분의 5, 높은 도는 3분의 6 이렇게 하면 4대 5대 6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 장사마음 3개 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 다 만들 수 있어요.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 가지고 3개의 장삼화음을 가지고 다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 배음열을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이 배음열을 다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배음열에서 4번, 5번, 6번 음에서 장삼화음을 뽑았잖아요. 4번, 5번, 6번 음에서 장삼화음을 뽑았고 그 원리를 가지고 솔, 시, 레 또 한 옥타브에 있는 도를 잡아서 도, 라, 파 이렇게 내려서 파라도 이렇게 해서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로 만들어지는 순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았더니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 관계를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여기서는 뭘 가지고 만든 거냐 하면 도미솔, 파라도, 그 다음에 솔, 시, 레 이런 식으로 해서 음을 구해가지고 그들의 음정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피타고라스율과 꽤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먼저 어디가 크게 다르냐라고 한다면요, 선생님들 앞에 표 2나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표 2랑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나느냐? C가 1일 때 D가 8분의 9였잖아요. 그럼 피타고라스율에서는요, 저기다 8분의 9를 다시 곱해가지고 8분의 9를 다시 곱해서 64분의 81이었나? 예, 이렇게 구했었죠. 근데 숫자가 달라졌어요. 레하고 미. 예, 레하고 미 사이에 숫자가 달라졌고 미하고 파, 파하고 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파, 솔이요. 솔은 간격이 같아요. 솔은 간격이 같아요. 왜냐하면 2분의 3의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똑같아요. 그리고 미하고 파 사이도 다르고 시하고 도 사이도 다르고 뭐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달라진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까는 여기가 408, 204가 2번 더해져 갖고요. 408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386이라는 숫자가 정해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면 이제 정신이 좀 드셔요? 여기 22센트의 차이가 나는데 이거 앞에서 보고 온 건데요. 신토닉 컴마예요. 그리고 지우고 딴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선생님들 뭐 다른 거 없고 이렇게 놓고요. 자, 도에서 레까지 평균율하고 비교해 볼까요? 4센트 커요. 피타고라스율하고 같네요.
근데 도에서 미까지 평균율은 400인데 얘는 386밖에 되지 않아요. 386밖에 되지 않아서 14만큼이 적어요. 저쪽은 4만큼이 넓고 이쪽은 16만큼이 적고 뭔가 문제가 있기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벌써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에서 미까지 올림은 굉장히 좋다고 그랬는데 도미 올리는 게 엄청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대로라면 도하고 레하고 미 사이가 다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네, 그게 지금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도에서 레까지 레하고 미 사이가 달라요. 그래서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오케이, 꽤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미에서 파 사이가 범상치 않아요. 112센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파 사이가 112센트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반음이 100인데 112센트면은 반음은 또 넓은데?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고 아까 피타고라스에서 미하고 파 사이, 시하고 도 사이는 90센트밖에 되지 않았는데 얘는 꽤 넓네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순정률은요. 도미솔, 파라도, 솔, 시레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울리는 화음의 울림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거 외에 다른 상황들이 별로 고려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들을 한 옥타브 위로 한 옥타브 아래로 음을 다 안으로 모아놨을 때 굉장히 약간 좀 울퉁불퉁한 소리랄까?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를 간격으로 좀 비교를 해서 선생님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측하셨던 대로 도하고 레 사이는 204, 레하고 미 사이는 182, 미하고 파 사이는 112, 파하고 솔 사이는 204, 솔하고 라 사이는 182, 라하고 시 사이는 204, 시하고 도 사이는 11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슬쩍만 보셔도 이거 진짜 대단히 큰 차이들이 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완전사도와 장삼도의 음정 간격에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도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 계산해 놓은 거 뭐 8분의 9, 9분의 10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계산하는 방법을 그냥 제시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었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이 표를 보시면서 벌써 얘가 보통 일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요. 조율 방법으로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가 바로 디디머스 컴마이고 오늘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컴마 계통의 예로는 얘기가 끝났습니다. 디디머스 컴마입니다. 디디머스라는 사람 기원전에서 기원후로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옛날 분들이 어떻게 이런 걸 다 계산을 하셨는지 참 대단하지요? 예, 대단합니다. 디디머스 컴마가 도대체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디디머스 컴마는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생긴 반음하고 이렇게 생긴 반음이 아니죠. 온음이죠. 도에서 레까지 하고 레에서 미까지. 그러니까 음정 간격이 큰 온음하고 작은 온음이 존재를 해. 큰 온음은 204센트고 작은 온음은 182센트예요. 22센트라고 하는 차이가 납니다. 신토닉 컴마하고도 같은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작은 온음 때문에 큰 온음하고의 사이가 고르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조음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뭐 멀리 가실 것도 없어요. 도레미파솔 이렇게 가는 간격하고 솔라시도레 하는 간격이 달라요. 그럼 C 메이저에서 G 메이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레미파 하다가 솔라시도 이렇게 됐는데 둘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같은 장조에서 조음김을 했다, 전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메이저에서 마이너로 하지 않는 이상 메이저끼리 전조를 했는데 음들의 간격이 달라가지고 으뜸음하고 두 번째 음 사이의 음정 간격이 확 달라지니까 들었을 때 꽤 큰 차이가 난다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조음김에 불리해지죠. 이게 바로 디디머스 컴마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순정률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해봐 라고 하면 순정률 나 그거 봤는데 순정률은 도에서 레까지 하고 레하고 미 사이가 다르더라 라고 하시면 도에서 레까지 하고 레하고 미 사이가 달라 그거 뭐라고 불러? 디디머스 컴마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죠. 얼만큼 차이가 나? 한 22센트 정도 차이가 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차이 때문에 조음김에 불리해요. 그럼 선생님들 이제 우리가 책 보면서 계속 지금 8월까지 밀려와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나중에 해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를 너무 늦게까지 끌고 오긴 했습니다만, 그 바로크 초기에 그 얘기가 나오고 또 르네상스 시대 때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순정률은 기하음악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말 하죠. 순정률이 왜 기하음악에 한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넘어오면서 기하음악이 막 발달을 하는데요. 기하음악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전조잖아요. 또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넘어오면서 선법 시대에서 조성음악 시대로 넘어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순정률을 사용하던 무반주 합창의 선법 음악을 쓰던 시절에는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도드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악기를 사용하는 음악으로 넘어와서 전조 같은 것을 하면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음악 시대에는 이 디디머스 컴마로 생기는 문제점들은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순정률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엄청 고민을 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들을 고안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평균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디디머스 컴마만 일단 좀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마이너스 3도와 마이너스 5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3도와 마이너스 5도 뭐 이런 건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보실까요? 도, 레, 미 더해볼까요? 386 도, 레, 미 이렇게 해보시면은 386 장삼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 미, 파 더해볼까요? 레, 미, 파 더하시면 단삼도가 294가 나와요. 294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단삼도가 여기서 하나 더 생기는데, 라, 시, 도 한번 볼까요? 탄삼도인데 얘는 316이 나오죠. 316 맞죠? 네, 316짜리 단삼도 있어요. 그리고 294짜리 단삼도 있거든요. 여기도 22센트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도 여기 22센트는 신토닉 컴마 아니고 디디머스 컴마도 아니에요. 디디머스 컴마는 넓은 장이도하고 좁은 장이도, 그러니까 온음 간의 간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단삼도 길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마이너스 3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3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이렇게 시작된 레미파솔라의 간격은 도레미파솔보다 또 22센트 정도 작습니다. 도레미파솔의 간격과 레미파솔라는 완전 5도니까 같아야 하는데 안에 들어있는 온음의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작아집니다. 그럼 마이너스 5도라고 부릅니다. 얘는 디디머스 컴마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마이너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까지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이죠.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5도 이런 음정 간격이 울렸을 적에는 유독 좀 불협하나 어두운 느낌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들었던 순정의 음정 간격이 장삼도 같은 게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단삼이나 완전 5도 중에서도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음정은 좀 불편한 감각을 사람들한테 주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순정률의 문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선생님들께 순정률의 문제점은 쉽게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없애기 위해 평균율로 갔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평균율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평균율로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평균율로 가지 못하고 그 사이에 사용한
조율 방법이 바로 중전음률입니다. 중전음률, 중간음률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중전이라고도 쓰고요. 중간음률이라고도 쓰는데 보통 mean이라는 단어를 쓸 적에는 평균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mean, tone, temperament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mean이 수학에서 평균할 때도 쓰고 뭐 이러다 보니 이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평균율이라고 번역을 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져서 사실 잘 구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조율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개를 한 것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개를 한 책이 두길이에요. 두길 음악사책인데 조금 읽어서 이해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일단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접근을 해 보려고 해요. 일단 선생님들께 이 중전음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보여드린다면요. 중전음률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던 16세기 학자에 의해서 만들게 됩니다. 16세기 학자가 우리가 이 중전음률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조율법들의 좋은 점들을 유지를 하면서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좀 방법들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앞에 있었던 순정률의 좋은 점을 일단 좀 생각을 했어요. 순정률의 좋은 점 뭐냐 하면 순정률은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순정률은 요만큼인데 386센트인데 요게 듣기가 꽤 좋았다는 거죠. 386이라고 하는 이 순정률의 음정 간격이 듣기가 좋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계산을 해도 파솔라도 386인데요. 이것도 듣기가 좋아. 또 이쪽으로 해도 장삼도니까 솔시레 솔부터 시까지니까 386. 그래서 이들의 음정 간격은 좀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386의 순정 3도를 미리 얘들을 살려놓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이 386이라고 하는 이 순정률에서 잘 만들어진 간격이 도, 레, 레, 미의 간격이 하나는 200사나 되고 하나는 186밖에 안 돼갖고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었어요. 같이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과 동시에 이렇게 이상적인 순정 3도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정률의 3도라는 뜻이에요. 순정률의 장3도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 5도를 할 때마다 생기는 신토닉 컴마를 좀 줄여볼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완전 5도 간격을 만들어 놓고 완전 5도 간격을 만들어 놨을 때 선생님들 아까 뭐 완전 5도 간격이 702센트이고 평균율에서는 700센트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요 간격에서 미리 좀 그 간격만큼의 오류를 빼고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도에서 미까지 가려면 도에서 솔, 솔에서 라, 라에서 레, 레에서 미 이런 식으로 도, 솔, 레, 라, 미 이렇게 돼서 완전 5도를 4번 진행을 해야 미에 접근을 해요. 완전 5도를 4번을 접근을 해야 도에서 미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그 미까지를 미리 계산을 해놓는 거예요. 386센트가 될 수 있도록. 386센트가 될 수 있도록 계산을 하니까 도에서 솔까지, 솔에서 레까지, 레에서 라까지, 라에서 미까지 할 때마다 완전 5도를 할 때마다 생길 수 있는 신토닉 컴마의 22센트를 4번 움직일 거니까 22센트를 4분의 1로 줄여가지고 5.5센트씩 미리 빼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5.5센트씩 빼놔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선생님들 이거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은요. 여기 한번 계산해 보세요. 193 더하기 193 더하기 117.5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도, 레, 레, 미, 미, 파, 파솔까지? 예, 뭐 하여튼 여기까지 일단 좀 계산을 해볼게요, 선생님들. 193은 386이고요. 117.5는 그러면 5, 3, 0, 5 이렇게 되죠. 503.5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더할까요? 696.5가 나옵니다. 혼자 뭘 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요. 도에서 레까지, 레에서 미까지, 미에서 파까지, 파에서 쏘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더해봤거든요. 695.5? 696.5. 예, 696.5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요 숫자만큼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놉니다. 이걸 왜 하느냐? 피타고라스 율에서 미리 피타고라스 율에서 완전 오도가 702센트거든요. 702센트니까 그 702센트에서 미리 5.5센트를 빼갖고 계속해서 완전 오도씩 올라갔을 때 장삼도가 만들어지는 그 자리에서 순정 장삼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완전 오도를 계속해서 4번을 해서 도에서 미까지 가는데 완전 오도를 할 때 702가 되지 않도록 5.5만큼을 미리 빼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계산이 어디가 틀린 데가 없는데 5.5를 빼면 702에서 5.5를 빼서 제가 여기를 하나 오탈 냈네요. 고쳐 놓을게요. 696.5센트로 696.5센트로 해서 중간 음률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선생님들 계산을 하는 거를 못 보시겠다. 도대체 저게 뭔 계산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거를 먼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순정률의 386을 지키기 위해 장삼도를 386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 레 사이, 레에서 미 사이, 파하고 솔 사이, 솔에서 라 사이, 솔, 라, 라, 시 장이도는 모두 다 갖다가 장이도가 모여서 장삼도가 됐을 때 386센트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음정 간격을 고르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신토닉 컴마를 미리 계산을 해서 반음 간격을 조정해 놓았다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약간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도 계셔요. 이게 왜 중간 음률인지 알아? 386에다가 가운데를 딱 쳐가지고 중간 음률이야.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원래 정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원리는 사실 그 원리입니다. 도하고 레하고 미 사이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의 간격을 고르게 하고 순정 장삼도를 살리기 위해서 반음의 간격들을 조금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선생님도 이거요. 너무 이상하죠? 왜 너무 이상하냐 하면 이대로 보신다면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온음 간격이 200센트인데 도에서 레까지가 좁아요. 레에서 미까지는 좁아요. 게다가 미에서 파는 반음 간격인데 반음 간격은 또 너무 넓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게 만약에 반음이라면 말이죠. 193이 온음인데 117.5가 반음이면
원래 온음을 2개 합치면 반음을 2개 합치면 온음이지 않습니까? 반음을 2개 합치면 온음인데 여기서 빼보시면 요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쪽에는 75.5센트라고 하는 쬐끄만 반음이 있고 한쪽에는 117.5라고 하는 너무너무 큰 반음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중전 음률을 어떻게든 순정률을 지키고 싶어하는 학자들은 이걸 사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생겼느냐. 임용동음 관계가 잘 성립이 안 되고 이거 역시도 치명적으로 기하음악에 잘 못 쓰겠어. 왜? 전초가 안 돼. 이대로 전초를 했다가는 반응 간격이 엉망진창이어서 전초가 안 돼. 특히 올라갈 때 사용하는 뭐 상행할 때 쓰는 반음하고 내려올 때 반음을 좀 다르게 잡아야만 조성관계가 성립될 것 같아. 기타 등등등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이런 악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중간 음률을 위한 건반 악기는요. 검은 건반이 지금 2개씩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검은 건반이 2개가 된 이유가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하게 될 적에 어떤 건반 중에 하나를 다시 써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선생님들 여기까지 그냥 중전 음률이라고 하는 건 순정률의 장삼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 순정률의 장삼도를 지켜서 아름다운 소리를 지키면서 조음김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이도의 음정 간격이 달라서 생기는 디디머스 컴마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봐주시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괜찮은 해석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늑대 오도라는 게 생기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도 이거는 저기예요. 첼로에서는 울프 사운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울프 사운드를 잡기 위해서 요만한 나사 같은 거를 붙이기도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으세요. 없어요. 전혀 상관없으세요. 울프 사운드는요. 첼로 같은 경우에는 악기가 크다 보니까 가끔 좀 원하지 않는 저음부에서 좀 지저분한 소리가 나거나 어떤 부분을 쳐서 공명이 이상하게 일어나면 나는 소리를 울프 사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울프 5도, 울프 피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별로 좋은 소리가 나지 않는 5도 간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걸 뭐 억지로 이렇게 이해하시려고는 안 하셔도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얘들이 반음 간격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게 임용동음이면 원래 피아노 건반으로 같은 건반을 짚게 되잖아요. 근데 당시의 기준으로는 얘들이 반음 간격이 하나는 뭐 75.5고 하나는 117.5고 이러다 보니까 간격이 다르게 잡힐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못하겠어요, 선생님들. 이걸 계산을 하시려면 지금은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밖에 안 했잖아요. 이거를 12반음을 다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 네, 그런가 보다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다가 이야기를 더 얹기 시작하면 반음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너무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피타고라스 컴마, 신토니 컴마, 디디머스 컴마 정도는 나왔어도 아직 울프 5도 이야기는 안 나왔었고요. 만약에 울프 5도를 정말로 저희 시험에 낸다면 이게 중전 음률에서 생기는 임용동음과 내외 불협화, 임용동음의 소리가 같지 않은 것 정도로 적어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들이 각기 다른 것, 겹증 4도도 완전 5도하고 소리가 다른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전 음률을 사용을 해도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전조는 어렵고 온음들은 간격이 달랐고 단삼도가 작은 단삼도 큰 단삼도가 생기고 등등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크 시대 들어와서 몇 명의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평균율 쓰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평균율을 외쳤던 사람 중에 메르센느라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하음악을 하면서 점점 편성이 커지고
편성이 커지다 보니까 전조도 해야 되고 후가 같은 거 하는데 주제 줬으면 5도 위로 옮기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5도 위로 옮기고 이런 거 다 어렵고 화음은 계속 안 맞고 삼화음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소리가 컸다 작았다 하고 같은 도미솔인데 도미솔하고 레파라하고 미솔시하고 올 때마다 소리가 다 달라지고 도미솔하고 미솔샵시 다르고 막 이런 식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평균율을 제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흐의 전기를 보면 바흐가 평균율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요. 평균율을 들려줬더니 나는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는 기록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율 이거 써도 되나? 라고 관심이 지대했기 때문에 평균율 곡집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평균율은 아주 간단하고 정말 무식한 방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반음을 모두 다 100센트로, 온음은 200센트로 조율을 해버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조가 어느 조로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한 현상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선생님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뭐 이런 소리 잘해요. C 메이저는 되게 씩씩한 조성이고 B 마이너는 굉장히 비극적인 조성이고 F 샵 마이너는 멜랑콜리하고 그래서 예전에 어느 작곡가 선생님하고 저하고 잠깐 페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작곡가 선생님은 애국가를 E 플랫으로 연주하는 건 무식한 일이다. 애국가는 D 메이저야만 한다. 이래갖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전 잘은 이해를 못하겠다. 적어도 이론가가 볼 때는 적어도 이론가들에게는 평균율을 쓰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장조는 다 장조여야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그냥 장난삼아 한 이야기였는데 많은 작곡가들이 댓글을 막 달면서 거의 저보고 어떻게 그런 무례한 소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E 플랫하고 D 메이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평균율 시대에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다면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겠다라고요. 그냥 제가 지나가는 말처럼 아니 저는 그냥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 보통 입시를 할 때 성악과 학생들 경우에요. 오페라는 원조로 부르고 가곡은 조를 바꿔서 불러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조를 바꿔서 가곡을 부르는 것도 문제가 있는 행위 아니냐. 아무리 음역 때문에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를 바꾼다면은 작곡가가 부여하고자 했던 뉘앙스는 어느 것이며 작곡가가 원래 주려고 했던 거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 거냐라고 그냥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말았었는데 저희가 느낌으로 갖는 조의 문제가 있고 이론으로 갖는 조의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평균율은요. 이론상으로 말하면 제가 하는 말대로예요. 어느 조로든 전조해도 상관없고 장조는 장조이고 단조는 단조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평균율에 의한 조율법을 만든 이유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평균율은 많은 것들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전조 문제도 해방을 했고 기악 문제도 해방을 했고 피아노 조율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현대인들은 뭐 그냥 평균율로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선생님들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저도 마찬가지고 다 평균율 듣고 살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평균율이 맞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조율법 4개를 붙여가지고 센트를 갖다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센트를 제시를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장점과 단점들을 쭉 늘어놓으면서 차이를 보고 계시기는 하거든요. 바흐가 나중에 그래 뭐 평균율을 하면 뭐 약간의 뭐 소리가 좀 안 맞는 맥놀이 같은 게 생기긴 하지만 뭐 큰 지장은 없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평균율은 옥타브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제대로 된 음이 없다라고 말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완전 5도는 702Hz일 때 원래 현의 길의 3분의 2, 즉 진동비율 2분의 3이라고 하는 가장 이상적인 울림이 울려요. 702센트일 때.
702센트일 때 도에서 솔, 뭐 솔에서 레까지가 완벽하게 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율과 순정률에서 완전 5도는요. 702센트인 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상적인 음정 간격이에요. 근데 평균율은 그조차도 700으로 해서 안 맞게 조율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386센트에 해당하는 순정률 장삼도가 사람이 들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장삼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정률의 장삼도하고 중간음률의 장삼도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상적인 장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균율은 그거에서도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율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음정 간격의 어떤 음정에도 맞지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악을 위한 조율 방법에서 나와서 전조를 염두에 둔 것 정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다 불협화가 더 많은 음정 간격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르네상스 음악 레퍼토리에 강하신 무반주, 그러니까 피아노 같은 악기가 반주를 붙여버리면 평균율 악기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고, 무반주로 지휘를 하시는 합창단을 갖고 계시는 르네상스 주의자들은 평균율에 대해서 심한 거부감을 갖고 계시고 아직도 순정률을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순정률은 여차저차한 장점들이 가지고 있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선생님들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피타고라스율, 순정률,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해 보자고 시도를 하였으나 별로 크게 극복을 하지 못하고 일이 더 복잡해져 버린 중전음률, 중간음률, 그리고 평균율로 갑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율에서 피타고라스 컴마와 신토닉 컴마라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고, 순정률에서는 디디머스 컴마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마이너스 5도, 울프 5도 등등등의 문제점들은 좀 마이너한 문제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부르는 사람들마다 용어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기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선생님들 오늘 이 표를 보시고 대충이라도 이 숫자를 보고 앞에 피타고라스 순정 요거 없을 때 제가 순서 뒤죽박죽 해놔도 얘 중간음률이고 얘 순전음이고 얘 피타고라스야 라고 외우시면 공부 많이 하신 게 될 거고요. 각각의 문제점들, 만드는 원리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율법은 뭐 나중에 혹시 또 가물가물 하실 때 한 번씩 돌려보실 수 있도록 올해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해마다 학원 행사로 조율법을 1년에 한 서너 번씩 다시 트는 일은 더 없어도 될 것 같네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조금 자료에 오타 있거나 한 거는 다시 손질을 해서 올려놓도록 할 거고, 자료 다운받으시는 방법이랑 이런 것들은 함께 동영상 밑에 같이 제시가 될 테니까 저희가 여기다 올려놓지 못하더라도 학원 홈페이지 좀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